지금 스마트폰을 꺼내서 은행 앱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정기예금 이자율이 몇 퍼센트로 찍혀 있나요? 아무리 높아도 3%를 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미 3%대 초반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이자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손해를 본 셈이니까요. 짜장면 한 그릇, 커피 한 잔 값이 오르는 속도를 은행 이자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아껴서 예금 통장에 넣어둔 돈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죠. 그렇다고 막상 주식 투자를 하자니 겁부터 납니다. 차트 보는 법도 모르고 어떤 기업의 실적이 좋은지 분석할 시간도 없습니다. 뉴스에서 어떤 종목이 좋다고 떠들어도 정작 내가 사고 나면 다음날 갑자기 폭락할까봐 손이 떨리기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복잡한 분석도 매일 차트를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그냥 미국 경제 전체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방법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S&P 500입니다. 명절에 받는 종합 선물 세트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S&P 500도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수천 개 기업 가운데 규모가 크고 실적이 오랜 기간 검증된 500개 기업만 골라서 하나의 지수로 묶어놓은 겁니다. 참고로 이 지수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1957년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처음 만든 이후로 벌써 70년 가까이 미국 대표 기업들의 성적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를 지나오면서도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이 방식이 그만큼 검증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수라는 건 그 자체로는 하나의 숫자일 뿐이라 직접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그대로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된 상품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ETF입니다. ETF 한 주를 산다는 건 결국 애플 몇 주, 마이크로소프트 몇 주 하는 식으로 500개 기업 주식을 일일이 따로 계산해서 살 필요 없이 그 비율 그대로 한 번에 담아주는 바구니 하나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상 미국 경제 전체를 손에 쥐는 셈입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한 이 지수도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워런 버핏이 직접 증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7년 버핏은 뉴욕의 헤지펀드 운용사 프로테제 파트너스와 100만 달러짜리 내기를 겁니다. 향후 10년간 자신이 고른 S&P 500 인덱스 펀드와 상대가 고른 헤지펀드 5개 묶음 중 누가 더 높은 수익을 낼지 겨루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월가에서는 다들 헤지펀드 쪽에 표를 던졌습니다. 비싼 수수료를 받는 만큼 실력이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2017년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버핏이 고른 인덱스 펀드는 연평균 7.1%의 수익을 낸 반면 네로라는 전문가들이 엄선한 헤지펀드는 연평균 2.2%에 그쳤습니다. 3배 넘게 벽차였죠. 값비싼 수수료를 받으며 종목을 골라주겠다던 전문가들이 그냥 지수를 따라가기만 한 상품에 완패한 겁니다. 버핏은 승리로 받은 상금 222만 달러를 통째로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개별 종목을 골라내려는 노력 자체가 오히려 헛수고일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인 건 아닙니다. 당장 1, 2년 안에 전세금이나 학자금처럼 반드시 써야 할 돈이라면 주식 비중이 있는 자산에 넣는 것 자체가 위험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당장 쓸 계획이 없는 여윳돈,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매달 모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이 방법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3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복리의 힘입니다. 지난 20년간 S&P 500은 연평균 10% 안팎으로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예금금리와 비교하면 격차가 상당합니다. 하루아침에 벌어진 차이가 아니라 20년이라는 시간과 복리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둘째,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분산 투자입니다. ETF 한 주만 사도 내 돈은 500개 기업에 나뉘어 들어갑니다. 기술주, 헬스케어, 소비재, 금융까지 업종이 골고루 섞여 있어서 한 기업이 흔들려도 전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분산이 손실 자체를 없애주는 마법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한 번에 잘못된 종목 선택 하나가 내 투자 전체를 무너뜨릴 가능성을 낮춰주는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이 500개 기업의 명단은 고정된 게 아니라 실적이 나빠진 기업은 빠지고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이 그 자리를 채우는 구조라서 우리가 일일이 종목을 갈아탈 필요조차 없습니다. 셋째,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 꽤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미국 본토에서 직접 사는 ETF가 국내 상품보다 보수가 저렴하다는 게 오랜 정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분들은 굳이 환전까지 해가며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자산운용사들 사이에 보수 인하 경쟁이 붙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 국내에 상장된 미국 S&P 500 ETF들의 총 보수는 약 연 0.005%에서
0.07%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대표 상품인 VOO의 보수가 0.03%인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국내 상품이 더 저렴해진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역전극이 일어난 셈이죠. 물론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S&P 500도 엄연히 주식이기 때문에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2020년 초 전 세계가 감염병으로 얼어붙었을 때는 한 달 만에 지수가 30% 넘게 급락하기도 했고 2022년에는 금리 인상 여파로 1년 내내 20% 넘게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 시기에 뉴스만 보고 있었다면 하루하루가 공포였을 겁니다. 다만 그 이후 흐름을 보면 결국 이전 고점을 회복하고 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몇 년 안에 급하게 써야 할 돈이라면 이 방법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5년, 10년은 묻어둘 수 있는 여윳돈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사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목돈을 한 번에 다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매달 월급날 정해진 금액만큼 나눠서 사는 적립식 방법이 마음도 편하고 결과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씩 S&P 500 ETF를 꾸준히 사들인다고 해봅시다. 지수가 비쌀 때는 자연스럽게 적은 수량을, 지수가 쌀 때는 많은 수량을 사들이게 되니까 평균 매수 단가가 저절로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목돈이 없어서 투자를 시작 못한다는 건 핑계일 뿐 오히려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모으는 쪽이 초보자에게는 훨씬 안전하고 부담 없는 시작점이 됩니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적립식 매수가 손실 가능성 자체를 없애주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락장에서도 겁먹지 않고 계속 매수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심리적 지지대에 가깝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조차 겁먹지 않고 오히려 더 싸게 담을 기회라고 여길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진짜 투자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참고로 2022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소수점 매매가 가능해져서 한 주 가격을 다 채울 필요 없이 만원, 2만원 단위로도 원하는 만큼만 나눠서서 살 수 있습니다. 목돈도 심지어 한 주 값도 부담스럽다면 이 방법부터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어떤 상품을 고를지가 남았는데 실제로 계좌 앱을 열어서 상품명을 검색해보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타이거부터 코덱스, 라이즈, AC, 플러스에 이르기까지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저마다 미국 S&P 500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으니까요. S&P 500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운용사 상품을 고르든 추적하는 지수가 똑같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굳이 브랜드 이름 하나하나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라이즈가 총 보수를 연 0.0047% 수준까지 낮추면서 국내 S&P 500 ETF 가운데 업계 최저 보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순위는 자산운용사들의 보수이나 경쟁에 따라 언제든 다시 바뀔 수 있으니 매수 직전에는 반드시 최신 보수율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상품을 최종적으로 고르기 전에 딱 4가지만 훑어보시길 권합니다. 정말 S&P 5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인지, 환율 변동을 그대로 받는 구조인지, 아니면 환해지가 되어 있는지, 표면 보수 말고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과 지수를 얼마나 오차없이 따라가는지, 그리고 거래량과 순자산 규모가 충분해서 사고팔기 불편하지 않은지입니다. 이 4가지만 확인하면 브랜드 이름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갈림길은 따로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원화로 사는 국내 상장 ETF로 갈 것인가, 아니면 환전해서 미국 시장에서 직접 사는 해외 ETF로 갈 것인가입니다. 이 선택은 결국 세금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국내 상장 ETF는 ISA나 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에 담을 수 있다는 결정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ISA 계좌 안에서 1년 수익이 300만 원 났다고 치면 일반 계좌라면 15.4%를 떼어 약 46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ISA를 쓰면 처음 200만 원 구간은 통째로 비과세고 남은 100만 원에만 9.9%가 붙어서 실제 세금은 1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같은 수익인데 부담해야 할 세금이 4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니 계좌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꽤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여기에 더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라는 보너스까지 챙겨줍니다. 회사에 다니고 계신다면 퇴직연금 계좌인 IRP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같이 채우면 세액공제 한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두 계좌를 병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면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할 때는 이런 국내 절세 계좌를 아예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대신 규칙은 훨씬 단순합니다. 한 해 벌어들인 수익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고 그 위로는 22%의 양도소득세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게다가 해외 직투는 환율 변동이라는 변수도 하나 더 안고 가야 합니다. 원화가 약세일 때는 환차익까지 더 물었지만 반대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주가는 그대로여도
환율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투자에 발을 들이는 분이거나 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고 싶은 사회초년생, 직장인이라면 국내 상장 ETF를 절세 계좌에 담는 쪽이 유리한 선택입니다. 반대로 이미 금융소득이 많아서 세금 부담이 큰 고소득자이거나 장기적으로 달러 자산 자체를 모으고 싶다면 22% 분리과세로 심플하게 끝내는 해외 직투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편의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내 상장 ETF는 원화로 증권사 앱에서 주식 사듯 바로 살 수 있어 편리하지만 해외 ETF는 환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우리 시간으로 밤늦게 거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보수 격차마저 이제 국내 상품 쪽으로 기울었으니 예전만큼 크게 고민할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예금 이자가 왜 물가를 못 따라가는지부터 국내 상장과 해외 직투 중 나에게 맞는 선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목돈이 없어도 적립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전부 이해하신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죠. 오늘 계좌를 열어서 단 한 주라도 사보는 것. 그 작은 실행이 10년 뒤 통장 잔고를 완전히 다른 숫자로 바꿔놓을 겁니다.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저녁 한 끼값 정도로도 첫걸음은 충분히 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윳돈으로, 그리고 최소 5년 이상은 길게 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단기 등락에 흔들려서 급하게 팔고 나오면 오히려 손해를 확정짓는 셈이 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투자에서 정말 어려운 건 좋은 상품을 찾아내는 일이 아니라 그 상품을 오래 반복해서 사 모으는 일입니다. 금리가 높은 빚이 있다면 먼저 정리하고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비상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둔 다음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계좌 하나 열어보는 것, 그리고 매달 잊지 않고 조금씩 사 모으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물가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내 돈의 가치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손 놓고 지켜만 보는 것, 그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떠안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라는 사실, 오늘만큼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독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독하게 동공부합시다.